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난번에는 그 이제 한동훈 씨하고 이재명 씨하고 어, 대권 도전했을 때 어떤 분이 더 유리할까라고 이제 한번 방송을 했었는데요. 야권에서는 이제 뭐 대권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재명 씨가 단연 그 후보로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는 뭐 아직까지 누가 뚜렷하게 나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점 찍어서 얘기할 수 있는 후보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확하진 않아요. 한동훈 씨나 홍준표 씨나 오세훈 씨나 뭐 이런 등 지금 현재로 제가 지금 바라보는 시점은 이 세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 분이 이재명 씨하고의 그 대권 도전의 상대자로서 누가 좀 제일 적합할까라고 해서 현재로서는 오세훈 그 서울시장까지 해서 제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동훈 씨는 이제 풀어드렸고, 오늘은 홍준표 씨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씨하고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누가 유리할까라는 것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4주 풀이를 들어가기 전에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제 동영상을 보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은 분이 계세요. 아니 이 사주에는 뭐 충도 없고 합도 없고, 그러면서 뭐 삼재도 안 보고, 아홉수 뭐 이런 것도 안 보고, 그 다음에 무슨 역마살이라든가 도화살 뭐 이런 거를 왜 안 보냐. 제가 단언컨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리학은 계절학이에요. 계절학. 계절에 의한 자연의 법칙을 풀어낸 것이 이 명리학입니다. 그러면서 통계학이라고 하죠. 그런데 명리학의 자체는요, 명리학 정통은 삼재라든가 뭐 도화살, 역마살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지만 그런 쪽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네가 살이라고 그랬죠. 살. 그런 사람들이 어딘가 모르게 좀 부족하니까, 사주 보는 데 있어서 어딘가 모르게 부족하니까 이 사주팔자를 인용한 것이다 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오리지널 정통 명리학은 살이 없습니다. 도화살, 역마살 이런 거, 뭐 아홉순이 무슨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제가 하면서도 해오면서도 그거를 불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지 않고요. 우리가 사주를 볼 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왜 그렇게 저는 공부를 할 때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했어요. 제가 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 며칠씩 걸렸습니다. 머리 싸매면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분들은 왜 이거 상업적으로 안 하냐? 어떤 분들은 잘 본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상업적으로 안 하냐? 저는 안 합니다. 그냥 이 공부가 좋아서 한 번을 해봤는데, 야, 사람이 운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나? 라는 그 호기심이 저를 자극했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한번 해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공부를 장장 7년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매달린 건 아니고요.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돈도 벌어가면서 저녁에 1시간, 2시간, 쉬는 날은 한 4, 5시간. 그렇다고 해서 매일 했다는 건 아니고요. 안 한 날도 많았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했어요. 저한테는 살과 무슨 삼지라든가 이런 것을 바라신다면 제 방송을 보지 않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 방송이 끝난 날까지는 절대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리고 합은 제가 보는데요. 충은 안 봅니다. 합과 충은 정통 명리학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책을 만드신 분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충은 아니다. 자, 우리가 청간에서도 충이 있고 합이 있고 지지에서도 충이 있고 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의문시하는 거는 충은 절대 아니다 라고 저는 단정을 지었기 때문에 이 책을 지으신 어르신들한테는 제가 죄송하지만 저는 보지 않아요. 왜 안 보냐? 자, 우리가 갑경추이라고 있습니다. 갑경추. 자, 여기서 잠깐만 적을게요. 자, 갑, 경. 자, 갑과 금이 충을 한다고 그래요. 갑경추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왜 충이 되느냐? 어떻게 충이 되지? 자, 갑은 나무예요. 뭐? 나무입니다. 경은 뭐예요? 쇳덩어리예요. 금이에요. 네? 근데 금과 나무가 충이 됩니까? 금이 나무를 치는데, 쉽게 얘기해서 도끼가 나무를 치는데 이게 충이 됩니까?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잖아요. 나무가 금을 이길 수 있어요? 금이 일방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이해하기 쉽게, 도끼로 나무를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충이 되는 얘기예요? 네? 자, 지지에는 오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지, 이거는 청간이고 이건 지지에서. 이게 충이 됩니까? 어떻게 충이 안 되느냐? 이건 물이잖아요. 수. 이건 불이잖아요. 화. 물하고 불하고 충이 되나요? 안 되죠. 일방적으로 물이 불을 끄니까 불하고 붙으면 불을 꺼이잖아요. 일방적으로 극해버리는 거예요. 일방적인 승리죠. 여기 금이 목을 치니까 일방적인 승이죠. 그래서 이 둘을 만났을 때는 목은 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극이다. 극한다는 거예요. 네? 자, 화도 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충은 아니죠. 이것도 뭐예요? 수, 극, 화. 수가 극한다는 거예요. 화를. 그래서 요것은 제가 다 극으로 보지 충은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 책을 지으신 어르신한테는 조금 죄송한 마음이지만 요것은 조금 착오가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제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좀 더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더 해봐야 어떤 결론이 나오는 수도 있겠지만 제가 7년 동안 공부해오면서 다른 거는 다 인정을 하겠는데 이 충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인정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하는 데 있어서 왜 충을 안 보냐, 왜 살을 안 보냐, 왜 아홉수 삼재를 안 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방송이 끝나는 날까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이재명 씨와 홍준표 씨의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씨는 뭐 지난번에 제가 풀어드렸는데 오늘 이제 이재명 씨하고 한번 이제 같이 놓고 풀어보려고 하니까 제가 다시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재명 씨는 자 현재는 올해만 지금 이제 12월 달 거의 다 지나갔죠. 올해만 지나가면 이재명 씨는 승승장구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재명 씨요? 올해만 지나가면 제가 그랬잖아요. 저 이분 구속이 안 돼요. 네. 왜요? 왜냐? 운이 너무 좋습니다. 이분이 겨울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물론 홍준표 씨는 겨울에 태어났어요. 네? 이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이 어떻게 좀 머리가 좋고 똑똑한가요? 왜냐하면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십성에서는 이제 그 식신상관이라고 보는데요. 식신상관은 지혜와 지식이 풍부하다. 즉 머리가 좋다는 얘기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겨울에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계절학이라 했잖아요. 이 계절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르시는 분도 이 부분에서 아주 한 글자는 모르시는 분들도 자기 사주를 나는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여름이 좋겠구나. 예? 그리고 여름에 태어났으니까 좀 시원한 물이 필요하겠구나. 예? 그리고 봄에 태어났으니까 새싹이 올라오는 생명체가 올라오는 시기니까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도 물이 좀 필요하겠구나. 가을이 되는 열매의 계절이니까 따끈한 더운 날씨가 아니고 따가운 그 햇볕이 가을에는 필요하시고 물은 필요가 없어요. 가을에는 물이 필요하게 알잖아요.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과일이라든가 곡식이라든가 피해가 오잖아요. 과일은 뭐 당도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을에 뭐 태풍 비 오고 아주 막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이 쌀 나무들이 막 쓰러지고 못 쓰게 되고 피해를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피해를 보지 않더라도 가을에 열매를 우리가 곡식을 수확을 하려면 벼가 잘 익고 과일들이 햇볕에 잘 익을 수 있도록 빨리빨리 수확을 거둘 수 있게끔 그러면서 햇빛을 내려쪄줘야 빨리 익고 당도가 높아지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자기 사주가 나는 여름에 태어났으니까 물도 좀 필요하겠구나.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불이 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자기 사주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지? 이것은 자기 사주 이외에 자기가 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주위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상하게 나는 일이 잘 안 풀려 하면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집에도 이사하는데 일이 잘 안 돼 하면 내가 겨울에 태어난 사주라면 이분은 남쪽으로 이사를 가셔야 돼요. 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서 그 동네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만약에 인사를 할 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면은 올해 몇이세요? 올해 몇 년생이세요? 물어보면 57년생이세요? 67년생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든가 하면은 몇 월생이신데요? 이렇게까지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몇 년생? 그러면 몇 월생이세요? 그러면 나는 겨울에 태어난 10월, 11월, 12월생인데 이분이 뭐라 그럴까요? 예?
여름에 태어난 물이에요. 예? 또 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봄에 태어난 물일 수도 있어요. 나무지만.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 자기가 피할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이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방법으로 자기의 운을 한번 주위에 자기가 필요로 한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만나는 것이 일단 자기 자신이 사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을 버리라는 것보다는, 예? 그 사람만을 갖다가 뭐 나쁘게 취급을 해서 버리라는 것보다는 일단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복은 자기가 만들어 갈 수도 있어요. 자, 괜히 말이 길어졌네요. 자, 그러면 자, 홍준표, 이재명 씨가 불을 태우는데 이 사주에는 불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대원에서 봤을 때 이재명 씨가 잘 풀린 게 여기에 보면 40세에서부터도 여기 불이 들어와 있어요. 예?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보면 여기도 불이고 여기도 불이고 여기도 불이고 여기도 불이고 71세까지 불이에요. 그래서 이 불을 봤을 때 목생화 상관과 식신이 운이 대운이 불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분이 굉장히 말도 잘하지만 머리도 자기가 지혜와 지식으로 어떤 일들이 잘 풀어나갑니다. 이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구속이 안 돼요. 구속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재명 씨 뭐 편만 든다 뭐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네. 내가 사주를 이 방송에서 서서 사주를 풀 때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공부한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려야지 이게 공정한 거 아닌가요? 좋은 건 좋다고 그러지 나쁜 거를 좋다 그러고 좋은 거를 나쁘다 그러고 이렇게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아시겠죠? 그런데 이재명 씨는 왜 저렇게 뭐 사법 리스크가 되는 저런 사람이 왜 어떻게 운이 좋을 수가 있느냐? 이 밑에서는 좀 안 좋았죠. 네. 그런데 이분이 40 중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을 받아가면서 지금 71세까지 이렇게 몇십 년에 걸쳐서 운이 들어오기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직 그것도 오리지널. 이재명 씨 사주에서 가장 필요한 오리지널 불이 몇십 년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대권 나오면 이 사람은 이길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제가 한동훈 씨와 홍준표 씨, 오세훈 씨를 제가 풀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너무 좋으니까 이거는 이재명 씨에 대해서 풀진 않겠습니다. 자, 여기 홍준표 씨가 53년 11월 21세인데요. 이분도 사주에 보면 같은 을목이에요. 을목이 참 지난 시간에 그 한동훈 씨도 을목이죠. 을목이요 집착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웬만하면 누구한테서 지려고 하지 않아요. 머리도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추진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인내심도 굉장히 강합니다. 참고 견디고 꿋꿋이 헤쳐나가는 그런 스타일들이 거의 을목이 많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제가 풀어보진 않는데 언제 안 본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도 을목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도 보세요. 돌에 대한 집착력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굉장히 강해요. 집착력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홍준표 씨가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특이한 게 물이 많아요. 물이. 이거 다 물이에요. 계속, 해소. 이거 전부 다 물입니다. 그러면 이 물이 너무 많으니까 이 물을 활용을 해서 내가 을목인데 물은 나무를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물을. 그런데 물이 너무 많아. 얘 을목 하나가 받아들이기에는 물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서 무슨 글자가 들어와야 돼? 네? 겨울이잖아요. 그럼 화가 들어와야죠. 화. 불. 불이 들어와야죠. 여름에 겨울에 얼었던 물을 녹이면서 물을 나무한테 공급을 해줍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공급을 받은 나무는 어느 쪽으로 또 생겨줘요? 불로다 생겨주잖아요. 불로다가. 목생화. 그쵸? 그러니까 이분도 필요로 한 게 이재명 씨하고 똑같아요. 불이 필요해요. 불. 그러면 여기 보시면 54세부터 여기 보면 44세 여기도 불이에요. 이때부터 이 사람 이전에는 조금 안 좋은 일이 있기는 있었어요. 홍준표 씨가 그 사법시험도 듣게 됐잖아요. 그분도 5년인가 6년인가 했는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몇 년 걸렸어요. 그러면서 어렵게 또 그 사법시험에서 검사까지 됐는데 검사에서 자기가 몇 년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요때 이제 요 전에. 그러면서 홍준표 씨는 요때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 국회의원도 하고 경남지사도 하고 당 대표까지도 하고 이 말과 이분도 이재명 씨 못지않게 아주 깨가 술수가 참 뛰어납니다. 아마 이 두 분이 붙으면요, 만약에 대선에서 한번 토론을 하게 되면요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시청률도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 홍준표 씨도 이때부터 불이 계속 들어오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불이 딱 들어왔습니다. 자, 요로 넘어오면서 얘 진터예요. 불을 꺼트리는 거죠. 불의 기운도 빼가면서 물도 섞여 있어요. 물도 섞여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은 을개무라는 개수라는 게 있어요. 개수. 여기에 물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무는 생겨준다고 하더라도 불은 끝나는 얘기예요. 안 좋아진다. 그래서 요때 이 시기에 2022년인가요? 2022년이면 지금 갑진 개묘 이민년이구나. 이민년. 네. 이민년. 이때 수가 들어왔어요. 4월달이잖아요. 4월달인가 했죠? 물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서 진토에다가 물까지 들어왔으니 그 해에 당연히 조금 안 좋은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운명입니다. 이게 계절학이고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식물과 동물과 인간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제가 여기 보면 어쨌든 홍준표 씨는 지금 운이 조금 안 좋을 때예요. 지금 71세잖아요. 네? 지금 만약에 74세 때 목이 들어오고 여기도 목이 들어오는데 불은 아니지만 목이 들어와주면 그나마 물들을 빼갑니다. 그러면 이 많은 물들을 제가 공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74세 전에 만약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 그러면 홍준표 씨는 좀 불리해요. 근데 74세가 돼서 만약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라고 하면 한번 해볼만 하다. 그런데 이재명 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조금 불리하지 않나.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여당에서 대선 후보 이제 그 경선인가 그걸 하죠.
그때 이제 한번 풀어보겠지만 누가 좋은지 풀어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사주 봤을 때는 일단은 예, 이재명 씨가 조금 유리합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제가 뭐 지난 시간에 시간적으로 봐드렸죠. 시간적으로 봤을 때 예,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 효력은 한 2년 정도 갑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적으로 어떤가 하고 한번 봤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재명 씨는 지난 시간에 병우 그 다음에 갑오 그 다음에 경우 이거는 이제 이재명 씨 거예요. 그 다음에 홍준표 씨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기후 그 다음에 경호 그 다음에 경진 자 여기 보면 지금 이것은 본인이 이게 본인 거예요. 본인 이분이 이거는 이제 시간적으로 제가 경쟁력을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경쟁력은 뭐냐면 이 겁재를 보고 또 겁재가 아니더라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글자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기고 이 사람이 질 수도 있다는 것이 판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분을 그때 당시에 제가 이 겁재라고 했잖아요. 겁재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네? 요 뒷글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뒷글자가. 그러면 자 여기에 토생금이에요. 이재명 씨는 화화를 해서 화합이 됩니다. 이 불이 강하죠. 목생화가 되니까 해주니까 불이 또 강하죠. 여기에서 금이 목을 치려고 하니까 불이 금을 갖다가 꼼짝 마라. 너 목 건드리면 내가 너 불태워버릴 거야. 아무 일도 못합니다. 이거 전부 다 제가 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기후에서 네? 이게 보면 금이에요. 그럼 이 토가 여기 기울에 빠집니다. 토생금 빠지죠? 이쪽으로도 빠져요. 토생금. 그러면 이 토한테 좋은 건 뭐예요? 화잖아요. 화.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도 화가 있으니까 너 꼼짝 마라. 어? 나한테서 기운을 빼가지 마라. 어? 빼가지 마라. 어? 내가 약해지니까 기운이 힘이 약해지니까. 그럼 이것도 죽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토생금 이 토가 금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네? 강해지면 여기도 토가 있고 여기는 금이 있는데 이 금은 다 금이 강하지만 이 강한 거는 홍준표 씨한테는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왜? 토의 기운을 다 빼간다는 얘기예요. 토의 기운을 다 빼간다. 금이 3개씩이나 있어요. 3개씩. 내가 불을 쓰지 않고 토도 쓰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토도 얘 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딱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네? 토가 기운이 이쪽으로 빠지고 이쪽으로 빠지고 이쪽으로 빠지고 하는데 또 여기 토도 이쪽으로 빠지고 토생금.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쟁력에서 아무런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이재명 씨가 좋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그 홍준표 씨가 그 대운이 64세에서 지금 현재 운이 그냥 진토라 그랬대. 진토. 이 토는요, 요 시기에 토가 들어와서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 목극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토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홍준표 씨. 그래서 역시 지금 여권에 어떤 분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씨가 그 사법 리스크에 지금 걸려 있지만 그 너무 운이 너무나 지금 막강하기 때문에 참 이분의 운이 진짜 저도 놀랐습니다. 이분의 운이 이렇게 좋은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도 놀랐는데 어쨌든 이재명 씨도 홍준표 씨도 이재명 씨를 떠나서 뭐 진단하기보다는 홍준표 씨가 운이 조금 안 좋아요. 대통령 선거 대통령 그때 이제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경쟁에서 진 게 그때부터 운이 안 좋게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운이 이제 질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오늘은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공정하게 사주 나오는 그대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저를 미워하셔도 좋고 홍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저를 미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본인들이 그냥 생활하시고요. 저는 그냥 떳떳하게 배운 그대로 풀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